4장 3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임계점을 이렇게 5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위상투영의 그래프를 그려본 뒤에 임계점이 각각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이런 용어를 붙이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제 1번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예제 1번에서 나타나는 임계점이 비고유마디점이 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먼저 비고유마디점이라는 용어부터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고유마디점은 임계점에서 두 개의 궤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궤적의 접선이 같은 극한 방향을 갖는 임계점을 우리는 비고유마디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 시간에 배웠던 예제 1번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예제 1번 복수 삼아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 equal ay, 즉 계수가 이와 같이 주어지는 연립 1차 방정식에서 우리는 이 연립 일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고유값 고유벡터를 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행렬 A의 고유값을 구해보면 A-람다의 행렬식을 0이라 놓고 풀죠. 자, 이제 주대각선에서 람다를 뺍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람다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람다 이퀄 0예요. 우리 앞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을 복수 삼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러스 방법으로 계산하니까 3 플러스 람다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고요. 이것은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죠. 3 플러스 람다 플러스 1과 3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결과적으로 람다 플러스 4와 람다 플러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람다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 서로 다른 두 개의 고유값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람다가 마이너스 2일 때 대한 고유벡터를 구하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퀄 0이라는 아주 간단한 방정식을 하나 행렬 방정식인데 결국 두 개가 필요하니까 이런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유벡터를 계산하죠. 람다 1이 마이너스 1 때 대한 고유벡터는 자, 여기가 x, y라 했을 때 자,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가 되고요. 알파 묶어내면 1,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물론 알파는 0이 아닌 값이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고유벡터로 1, 2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람다 2가 마이너스 4였을 때 여기다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1이 되죠. 그래서 x 더하기 y 이퀄 0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람다 2 이퀄 마이너스 4일 때 대하는 고유벡터를 x2라 놓는다면 여기가 xy였었을 때 x가 베타이면 y는 마이너스 베타예요. 자, 베타를 묶으려면 1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물론 베타는 0이 아닌 값입니다. 고유벡터는 0이 아닌 해를 나타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1 마이너스 1이 람다 2 이퀄 마이너스 4에 대하는 고유벡터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유값과 이 고유벡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이 고유값과 이 고유벡터에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는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왜냐하면 고유벡터가 서로 독립이에요. 따라서 일반 해를 표시하면 C1, Y1이죠. Y1은 자, X1, 1, 1, 2에 마이너스 2t승이고요. C2, X2, 1, 마이너스 1, 2에 마이너스 고유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 시간에 이와 같은 해가 구해졌다는 것을 이미 배웠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C1이 1이고 C2가 0이었을 때 그 해의 모양은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C2가 0이고 C1이 1이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여기가 Y1축, 여기 Y2축이라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책에 따라서는 X1, X2를 써도 되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저자가 Y1, Y2로 썼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표시한다면 C2가 0이고 이 해를 Y1, Y2로 표시한다면 Y1은 C1 2-2t승, Y2는 C1 2-2t승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Y1과 Y2가 같으니까 앞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Y1과 Y2가 같고 그래서 원점을 통과하는 이런 형태의 직선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 벡터가 나타내지는 부분이에요. 여기 Y1T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논리로 이제 C1이 0이고 C2가 1인 아주 간단한 경우를 한다면은 역시 Y1은 2-4t승, Y2는 마이너스 2-4t승이니까 Y1과 Y2는 서로 부가 반대라서 그래서 주어진 식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Y2T의 모양입니다. 자, 이제
이런 모양이었었는데요.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자, 이제 이 원점은 이 원점이 지금 임계점인데요. 이 원점이 비고유마디점이다 라는 말의 의미, 우리 다시 한번 정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고유마디점이라는 것은 자, 이제 이 원점이 비고유마디점이라는 것은 두 개의 궤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궤적의 접선이 같은 극한 방향을 갖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두 개의 궤적 t가 무한대로 갈 때 지수가 다 마이너스 3이니까 각각 다 0으로 가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궤적 뭐냐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직선을 따라오는 이 두 개의 방향에서는 자,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마이너스 1로 오죠. 그런데 이 두 개의 방향을 제한 나머지 모든 방향은 접선이 임계점 근처에서 접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노란색 그래프를 보면은 자, 이렇게 접선이 오죠. 그리고 나머지 궤적은 초록색으로 그려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궤적이 오고 이런 식으로 궤적이 오는데 원점 근처에서의 접선을 잘 보세요. 원점 근처로 가면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1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원점에 가까워질수록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1에 가까워져요.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이 두 개의 방향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 두 개의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방향은 접선의 기울기가 거의 같은 값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여기 보다시피 두 개의 궤적을 제외한 두 개의 궤적, 빨간색 두 개의 궤적이에요. 두 개의 궤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궤적의 접선이 같은 극한 방향을 갖고 있다면은 조금 전에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위상 투영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나와 있다면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원점, 이 임계점은 바로 비고유마디점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비고유마디점의 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예제 2번을 통해서 고유마디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유마디점의 정의를 살펴볼까요? 임계점에서 각각의 궤적들이 특정한 극한 방향을 갖는다면 이 임계점을 우리는 고유마디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연립방정식을 풀고 그리고 위상투영을 그려본 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y' equal ay에서 이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의 문제 a 마이너스 람다 i equal 0예요. 자, 근데 단위 행렬이군요. 1 마이너스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0, 0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것은 람다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퀄 0 꼴과 같아요.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한 걸 빼니까요. 따라서 람다 이퀄 1이 중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람다 이퀄 1이 중근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이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람다 1일 때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1을 대입하면 0000이 되잖아요. 즉 0000 여기 xy equal 00 이와 같이 되어 있으므로 자, 그러면은 어떤 x나 어떤 y를 선택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람다 이퀄 1에 대하는 고유 벡터를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람다 이퀄 1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는 바로 이 원래 고유값 고유 벡터는 ax 이퀄 람다 x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인데 결과적으로 이 a가 단형열일 때 람다가 1이 나온다는 것을 말해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x나 어떤 y를 넣더라도 x는 곧 x가 되잖아요. 그러면 R2상에서 성분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R2상에서 그럼 어떤 벡터도 다 고유 벡터가 되니까 그러면 그 고유 벡터의 고유 벡터를 생성하는 그 기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고유 공간의 기절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람다 1일 때 보다시피 ix 이퀄 x였었으니까 어떤 x를 대입해도 이걸 만족하잖아요. 이거 어떤 행렬에다 단행렬 곱해봤자 자기 자신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유 벡터를 1과 0 그리고 0과 1로 표시하면 충분하겠군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가 y1, y2로 놨을 때 어떤 벡터든지 간에 다 생성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보다시피 표준 기조로 1,0과 0,1 두 개의 표준 기조를 갖고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연립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C1에 10, 2에 람다 1이 1이에요.
t승 플러스 C2 역시 0, 1 그리고 2의 t승 이렇게 해서 해가 구해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y는 y1, y2라 표시했을 때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의 위상투형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위상투형의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이 해 y1과 y2라 놓고 y1, y2를 다시 이렇게 다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C1, 10, 2의 t승과 C2, 01의 2의 t승인데요. 자, 그러면 행렬의 상등관계로부터 y1은 C1, 2의 t승이고 y2는 C1, 2의 t승이 앞에 0이니까 할 필요 없고 C2, 2의 t승이 같이 됐습니다. 요거 1식, 요거 2식이라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식을 2번식으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y2분의 y1은 이퀄, 자, 이것분의 이거잖아요. C2, 2의 t승분의 C1, 2의 t승인데 2의 t승 0이 하니까 약분이 가능합니다. C2분의 C1은 어차피 상수니까 하나의 상수 C라 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네요. 이 말의 의미는 y1은 C, y2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또는 y2는 C분의 1을 그냥 C 프라임이라 쓸게요. 이게 미분의 뜻이 아니라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쓴 것뿐이에요. 어차피 또 다른 상수일 테니까요. 자, 이게 뭘까요? y1, y2 평면상에서 쉽게 말해서 x좌표, y좌표에서 y 콜 2x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원점을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C'이 되는 직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위상투형을 그려보면은 다음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여기가 y1, 여기가 y2였었을 때 이 말로부터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요 식으로 표시한다면 즉 요 C'은 C의 역수를 뜻한 기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상수니까 원점을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C'이 되는 직선 무수히 많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상투형을 그려본 결과 이런 모양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걸 그림을 그려놓은 게 이거예요. 자, 이제 t가 무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잘 보면 고유값이 플러스였기 때문에 t가 무한 들어가면 얘는 원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원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화살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점차점차 이 방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원점에서부터 멀어지고 있잖아요. t가 무한 들어갈 때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될 때 이 그림 이런 형태의 위상투형이 나타났을 때 원점은 바로 고유마디점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고유마디점의 정의가 P절에서 각각의 궤적들이 특정한 극한 방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어떤 점을 하나 잡으면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있었으니까 특정한 극한 방향을 다 갖고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이렇게 되면 고유마디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제 1번은 여기가 지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돼서 t가 무한 들어갈 때 원점으로 가까워져 가고 있었습니다만 예제 2번은 이 람다가 플러스가 돼서 t가 무한 들어갈 때 발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특징을 요 다음 절에서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라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t가 이렇게 람다가 플러스가 나온다면은요. 이렇게 될 때는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람다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안정성은 요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은 위상투형을 그려서 이 그래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고유마디점인지 비고유마디점인지 등등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예제 2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예제 3번 안장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장점의 수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계점 P절에서 두 개의 들어오는 궤적과 두 개의 나가는 궤적이 있어야 되고 임계점 근방의 모든 다른 궤적들은 이 임계점을 우회하는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런 꼴의 임계점을 우리는 새들 포인트 안장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와 같이 y' = ay라는 이런 연립일계 미방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a예요. 자, 이제 우리는 a-람다 = 0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렇게 주대각 성분만 있고 나머지가 0이 되는 걸 우리가 대각행렬이라 얘기를 하죠. 대각행렬의 고유값은 그냥 계산할 필요 없이 주대각 성분이 곧 고유값이 됩니다.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주대각선에서 람다를 빼요. 이퀄 제로고요. 자,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묶어내 봅시다. 플러스 방법으로 계산하니까 이제 요거는 마이너스 2.5 곱하니까 람다 마이너스 1이라 쓰겠습니다. 요건 그냥 람다 플러스 내림차순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곱한 거고요. 이렇게 하면 0이니까 할 필요 없고요. 자, 이제 합차 곱이니까 앞에 거점 마이너스 뒤에 거점인데요. 이건 우리는 어차피 이 방정식의 근이 고유값이니까 이미 인수분해 돼 있네요. 그래서 람다 이퀄 1과 마이너스 1. 보다시피 이 두 개의 고유값은 원래 있던 이 대각 성분의 그 값들이에요. 그래서 대각행렬의 고유값은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주대각선 성분이 고유값이라는 것 잘 알아두세요. 이제 람다 1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고 람다 마이너스 1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도 구해보겠습니다. 람다 1일 때입니다. 여기다 대입을 해요. 1을 대입하면 0, 1을 대입하면은 자, 이제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이거 마이너스 있잖아요. 자, 이제 마저 계산해 보면 1을 대입하니까 0, 0, 0, 그리고 1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xy 0, 0예요. 행렬 풀어보면 마이너스 2y 이퀄 0니까 y가 0예요. 그래서 람다 y 1일 때 대한 고유 벡터 xy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보다시피 행렬 풀어보면 y가 0니까 여기가 0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 행렬에서 x 앞에 계수 0, 행렬에서 x 앞에 계수 0이에요. 즉, 요 연립방정식에서 자, 이 계수 행렬의 제1열의 원소가 모두 0이었기 때문에 x의 선택에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x가 0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x가 와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x가 와도 성립하니까 임의의 실수 알파라 놓겠습니다. 0이 아닌 임의의 실수. 자, 알파 묶으라면 1, 0이 되죠. 여기서 알파는 0이 아닌 값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람다1이 1일 때에 대한 고유 벡터가 1,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람다2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계산하겠습니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여기가 2, 0, 0.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나와요. 행렬 풀어보면 2x 이퀄 0가 돼서 여기 xy였을 때 2x 이퀄 0니까 x가 0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얘는 아까와 마찬가지 논리로 행렬하면 y 앞에 계수 0이니까 0, 행렬하면 y 앞에 계수 0이니까 0. 그래서 이 앞 두 번째 열, 계수 행렬의 두 번째 열이 모두 0이니까 y의 선택에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타를 묶어내면 0, 1이 됩니다. 물론 여기선 베타는 0이 아닌 값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유 벡터를 찾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한 해는 C1, X1은 요거예요. 1, 0, 2의 람다1이 1, 그러니까 1t승, C2, 그 다음에 X2, 0, 1, 2의 람다2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t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예제 3번을 만족하는 일반의 모양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일반회가 구해졌는데요. 위상투형의 그래프를 그려볼 생각입니다. 위상투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y를 y1, y2라 놓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1, y2 그리고 이제 이거는 행렬의 상수배를 이용해서 그리고 행렬의 덧셈을 다 이용하면 다음같이 쓸 수 있겠죠. 한꺼번에 쓰겠습니다. C1 2의 t승 여기는 0이고요. 얘도 0이고 C2 2의 마이너스 t승 C2 2의 마이너스 t승입니다. 따라서 y1이 이거고 y2가 이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y1하고 y2를 이번엔 변변 곱해볼까요? 얘하고 얘를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곱하면 C1, C2가 되죠? 2의 형성 1이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거 어차피 상수니까 그냥 하나의 C라 놔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 곱해서 일정한 상수란 얘기니까 이거는 직각삼곡선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y2는 이퀄 C1, y1분의 C잖아요. 이런 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거 y라 놓고 이거 x라 놓으면 xy 좌표 평면상에서 이 직각삼곡선의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C가 양수면은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y1으로 돼 있죠. 여기가 y1, 여기가 y2예요. 그래서 이제
직각삼각선이에요. C가 양수면은 이렇게 그려지고요. C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부터 멀어집니다. C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또 이렇게 C의 크기가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멀어지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원점을 우리는 안정점이라 말할 텐데요. 자, 앞서 얘기 살펴보면은 두 개의 들어오는 궤적과 두 개 나가는 궤적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C2가 0이고 C1이 1이었을 때를 보겠습니다. C2가 0이고 C1이 1이라면은 자, 여기 보면 보다시피 주어진 식은 C2가 0이고 C1이 1이면 여기가 Y1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주어진 식에서 위가 Y1, Y2 이렇게 놨잖아요. Y1, Y2를 놨을 때 C2가 0이면 Y2가 0이고 Y1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 지수함 쓰니까 이거 양수거든요. C1이 양이면은 Y1이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수평축에 있고 C1이 음이면 왼쪽 수평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 플러스니까 바깥으로 멀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바깥으로 멀어져요. C1이 양이면 오른쪽으로, C1이 음이면 왼쪽으로 이렇게 돼요. 자, 이번에는 C1이 0이고 C2가 1인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C1이 0이고 C2가 1이었더라 봐요. 그러니까 Y1은 0이고 Y2만 있어요. Y2 여기네요. 자, 여기에서 2R T승인데요. 여전히 이거 양수예요. 그런데 C2가 0이면 위에 있고요. C2가 음이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는 마이너스 지수승이기 때문에 T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얘네들은 원점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C2가 양이면 위에서 내려오고 C2가 음이면 밑에서 위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원점이 임계점이잖아요. 이 임계점 입장에서 본다면 두 방향에서는 접근해오고 두 방향에서는 멀어지고 있죠. 두 개의 들어오는 궤적이 있고요. 빨간색을 보세요. 두 개 들어오는 궤적과 두 개 나가는 궤적이 존재합니다는 얘기예요. 두 개 나가는 궤적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 P0 임계점 근방에 있는 다른 점들은 보다시피 우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는 빠르게 들어오지만 얘 또 빠르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점들은 얘의 영향을 받아서 원점에 오다가 얘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무한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프 윤곽은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갑니다. 얘도 얘의 영향을 받아서 빠르게 이렇게 가까워지다가 노란색 벡터의 방향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원점 근처에서는 이렇게 우회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를 우리는 이런 위상투형이 이렇게 그려질 때 이 원점을 앞으로 우리는 안장점이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안장점의 그림은 한눈에 봐도 딱 알 수 있어요. 쉽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 여기 설명했던 내용 화살표의 방향도 잘 보세요. 우리 책에 보면은 이 그림에 이제 화면상으로 좀 이렇게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교재 볼까요? 교재 보면은 이렇게 Y1축을 따라서는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 Y2축을 따라서는 가까워지고 나머지 전부 다 이렇게 우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 해 모양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는 예제 4번 중심, 센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계점이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닫힌 패곡선의 정 가운데 있는 점 형태로 나타내질 때 그 임계점을 우리는 센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위상투형을 그렸을 때 원점이 중심이라는 얘기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타원 궤적이 나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타원 궤적의 정 가운데 있는 점처럼 나타났을 때 그런 점을 우리는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y' AY를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렬 A라 놨을 때 A- 람다 이퀄 0이라 놓고 풉니다. 자, 주대각선에서 람다를 빼죠. 1 마이너스 4 이퀄 제로예요. 자,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 이퀄 제로인데요. 우린 지금까지 실근으로 우리가 고유값이 나왔었습니다만, 보다시피 행렬 A의 구성 성분이 모두 다 실수였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유값은 복소수 범위 내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람다는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2i 순 허수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실수부가 0이고 이렇게 허수부만 나와 있는 형태인데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면 고유값이
람다1이 2i일 때와 람다2가 마이너스 2i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복소수가 나오게 되면, 즉 고유값이 복소수가 나오게 되면은 그에 대하는 고유 벡터도 구성 성분에 복소수가 포함되어 있는 복소 벡터가 나온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람다1과 람다2를 잘 들여다보면 서로 간에 켤레복소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고유값이 켤레복소수로 되어 있다면 대항하는 고유 벡터도 람다1에 대항하는 고유 벡터가 복소수 성분을 갖는 고유 벡터였을 때 바로 그 고유 벡터의 켤레복소수로 나온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는 두 개를 다 풀어보고 정말로 그런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항상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자, 우선 람다1이 2i일 때에 대한 고유 벡터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1이 2i일 때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i1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i 여기 xy 이퀄 00인데요. 얼핏 보면 두 개의 방정식은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잘 보면 서로 비례하는 방정식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방정식에 다 전부 다 양변에 마이너스 2i를 곱해보세요. 그럼 요거 나오죠. 여기다 마이너스 2i를 곱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2 곱하기는 4가 되고 i의 점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방정식은 같은 방정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y는 이퀄 2ix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유 벡터 알파 베타를 구하죠. 알파를 x를 알파로 xy라고 써야 되죠. 자, xy인데 x를 알파로 보면 y는 2i 알파가 되고요. 알파 묶으려면 1과 2i와 같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알파는 0이 아닌 값이고요. 고유 벡터는 항상 제로가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람다가 2i일 때에 대한 고유 벡터가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일단 첫 번째를 먼저 표시해 볼게요. 첫 번째 해는 이제 두 번째랑 이제 결합을 할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모양부터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x1 2의 람다1 t승이에요. x1은 이거예요. 1, 2i 2의 람다1은 2i t승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좀 두 번째도 구해보긴 하겠습니다만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될 경우 한쪽을 계산하면 나머지 한쪽은 y2는 계산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즉 이 해에 정확하게 켤레복소수로 나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두 번째 해는 여기가 마이너스 켤레복소수니까 마이너스 있어야 되고 이 복소 벡터의 켤레복소수는 각각의 성분의 켤레복소수를 취하는데요. 실수는 켤레복소수를 취해봤자 자기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켤레복소수는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로 하니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즉 1, 마이너스 2i, 2, 마이너스 2it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두 번째 해의 모양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람다2가 마이너스 2i일 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여기다 또 대입을 해 볼게요. 마이너스 2i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2i 1 그리고 0,0가 됐고요. 여기다도 마찬가지로 대입하니까 람다2 마이너스 2i를 대입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i가 돼요. 역시 이것도 얼핏 보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첫 번째 방정식의 양변에다가 2i를 곱해봐요. 2i를 곱하면 2의 점은 4, i의 점 마이너스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방정식은 결과적으로 하나로 대표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방정식은 다시 한번 보면은 y는 이퀄 마이너스 2ix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고유 벡터를 두 번째 고유 벡터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x2는 xy. 자, 이제 x를 베타로 보면 y는 마이너스 2i 베타예요. 베타를 묶어내면 1 마이너스 2i예요. 물론 베타는 0이 아닌 값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람다가 마이너스 2i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가 구해졌습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해를 먼저 표시를 해볼게요. y2는 이제 x2 2의 람다2 t승이 되는데요. x2가 이거예요. 1 마이너스 2i 람다2는 마이너스 2i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해가 구해졌습니다. 잘 보세요. 얘하고 얘는 켤레복소수 관계에 있어요. 복소수에 허수부에 마이너스를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허근이 나왔을 때 한 해만 딱 구하고요. 독립이 되는 두 번째는 각각의 켤레복소수를 구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해 모양은 이 두 개의 해를 결합을 하면 되죠. C1, 1, 2i, 2의 2i의 t승 플러스 C2의 요거 1, 마이너스 2i의 2의 마이너스 2i t승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에는 구해줬습니다. 자, 근데 일반에는 구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위상투형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걸 계산해서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허수가 나와 있으니까 사실 실평면에다 이걸 그려서 이야기가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조금 변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연립방정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y1 프라임, y2 프라임 이퀄 0, 1, 마이너스 4, 0 그리고 y1, y2였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좀 지우고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고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얘네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y1 프라임은 이퀄 행렬 풀어보니까 y2가 되고 얘는 y2 프라임은 이퀄 행렬 풀어보면 마이너스 4y1이죠. 얘를 기억, 얘를 니은이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해가 구해졌는데 보다시피 허근이 나오다 보니까 실평면상에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물론 허근을 잘 변형을 해서 오일러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실수해의 모양, 동치가 되는 실수의 모양을 찾아서 계산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같이 위상투형의 그래프를 그리려는 게 목적이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위상투형이 대략 어떤 모양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 보겠습니다. y1 얘하고 얘를 곱해요. 마이너스 4y1하고 y1 프라임은 이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것이 같아야 되죠. 자, 그래서 y2 프라임이 같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y1과 y2가 0이 아니라 보겠습니다. 그럼 나눌 수 있죠. 그럼 여기 1 나누면 여기 1이 되죠. 그러니까 우변이 다 1이니까 좌변끼리 같아야 돼요. 비례식이 같다는 얘기는 대각선끼리 곱해서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쓴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기 4가 빠졌군요. 자,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얘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합니다. 넘기면 4y1 프라임 플러스 y2 프라임 이퀄 제로가 되죠. 근데 이거 잘 들여다보면 얘는 다음 같은 식의 양변을 미분한 거예요. 즉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계산한 거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미분해 보세요. 2배의 y1의 제곱을 여기서 미분은 독립변수가 t라고 보겠습니다. 그 2 내려와서 4y1 프라임 이거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1 y2의 제곱. 자, 이렇게 돼 있더라 보세요. 이거 미분해 보면 2하고 2분의 1 지워지죠. y2 프라임이니까 이거의 도함수가 이거예요. 이거의 역도함수가 이거니까 이 미방을 만족한 해가 이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립일개 미분방정식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보니까 이거였는데요. 이 미방을 만족한 해가 이런 모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서 C를 편에서 1로 본다면 얘는 정확하게 타원의 궤적을 나타내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은 앞에 개수가 다 부호가 플러스 있지만 개수가 그 크기가 다르니까 타원의 방정식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그래프를 궤적을 그려보면 y1, y2 평면 위에 타원 궤적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에서 이걸 1로 보고 여기서 우리가 보통 타원의 방정식은 a분의 x,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이퀄 1 이렇게 됐을 때 a하고 b가 각각 절편을 나타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 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 절편을 그려보니까 자, 이제 보다시피 y2축으로 장축이 나타나고요. y1축으로 단축이 나타나는 이런 모양의 타원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임계점 주변에서 타원 궤적이 발생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점은 앞으로 센터, 중심이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위상투형이 이렇게 그려지면 앞으로 임계점은 중심이 됩니다. 할 수 있겠죠?